미중간은 신냉전 체제라고 해도 불과할 만큼 이런 지금 냉전 체제가 지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 기대감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죠, 시장은.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에 대해서 미증시 뭐 상장 금지한다. 있는 기업들 나가라. 막 이렇게 좀 강하게 트럼프가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미중 간에 또 무역 합의도 불발이 날 거다, 또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게다가 지금 뭐 운항도 하늘길도 지금 금지하겠다. 네. 중국 항공은 들어오지 말아라. 아예 네. 영공을 침공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고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서로 막 지금 죽일 것 같이 냉전이 심화되는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시장이 너무 강하죠.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황에서 보여주는 것들 실질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따로 움직인다는 것, 시장은 또 되게 별개의 것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는 게 이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만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우리도요. 일본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또, 갈등이 갈등이 있죠. 좀 이번에도 한 1년 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재점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해서 현금화를 한번 예고를 했죠. 만약에 이렇게 진짜 현금화하는 거, 자산에 대해서 현금화를 이제 엑시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측에서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갈등이 좀 고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큰 흐름으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이고 또 우리 안팎으로 우리 안쪽으로 보면은 우리도 일본하고 좀 갈등이고 이런 상황에서도요. 주식은 주식인가 봐요. 너네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해라. 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주식시장은 딱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죠. 그게 이번 주 어떤 큰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안에서 보면은 금주에 보면 조선주 진짜 아주 돋보였던 한 주였어요. 맞아요. 진짜 뭐 카타르로부터 LNG선 100척을 우리가 수주를 받았는데 역시 한국 조선업이요 원래 전통적인 강자죠. 진짜 기술력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은 예전부터 우리 거북선 만들던 그때부터 우리가 사실은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 조선업을 고 정주영 회장님 있으시죠. 네. 현대 정주영 회장님께서 영국에 가서 이제 5천 원짜리인가 왜 그 거북선 그려진 그 지폐 한 장을 가지고 영국에 넘어가서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렇게 배를 만들던 나라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정말 멋진 조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이런 기술력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수주를 받았던 그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네. 다시 한번 이게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환율 역시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환율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원달러뿐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위엔하고 달러인데 위엔 달러가 굉장히 올라가서 피치를 올렸던 때가 있었는데 7.8 위엔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아주 꼬꾸라졌어요. 네. 내려가니까 우리 위엔 달러에 아마 연동한 것 같은데 우리 원 달러도요 지금 내려가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강세가 나옵니다. 확실히 우리가 다른 지표는 모르겠지만 꼭 환율은 또 지켜보면서 우리가 매매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추경도 3차 추경 발표도 했어요. 네. 추경안 발표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뭔가 약간 구체화되는 그런 발언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관련주 모멘텀도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것도 놓칠 수가 없는 게 아까 우리 경진 앵커님 얘기하셨는데 나스닥이 어떻게 이렇게 최고가를 갑니까? 최고가. 네, 지금 좀 경신했습니다. 말이 되냐? 지금 솔직히 이건 진짜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함께 강세 중이다. 코스피, 코스닥 다 전반 강세 중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 지금 방금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장이 오르고 있어서 기분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사실 이 실물 경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실물 경제는 양시장의 상승세만큼 그렇게 또 좋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양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추가 상승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추가 상승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왜 실물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냐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 주식의 공식을 제가 첫 시간에 알려드렸을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실물을 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반영한다고? 6개월 선반이에요. 선반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는 지금 실물은 어려운데
하반기 올해 2020년 하반기에는 경제가 혹시 돌아나가는 정말 바닥을 찍고 돌아나가는 것에 대한 것에 아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6개월 땡겨서 주가가 벌써 움직여서 네.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이게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 공식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 공식에 의하면 만약에 올해 하반기 2020년 하반기인데 2021년도 상반기도 만약에 시장 좋으면 만약에 경제가 좋아지면 네. 바닥 짚고 올라가서 경제가 좋아지면 계속 오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경기는 경기고 시장은 시장이지만 또 돈의 힘은 진짜 무시할 수 없어요.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요. 유동성 공급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성 공급이 아주 그냥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고 있는 시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뭐 대단히 낙관할 필요도 없겠지만 비관할 필요도 없겠으며 미리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에서 보여주는 대로 일단 가는 것이 맞다. 미리 예측해서 이제 나빠지겠지를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좀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대표님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했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주 이번 주에 정말 너무나도 무섭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딱 언택트예요.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 딱 왠지 딱 컨택트 대장 같죠. 네. 그러니까 둘이서 아주 그냥 컨택트 갔다가 언택트 갔다가 갔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왔다 갔다. 근데 맞아요. 사실은요. 주식 시장이 가장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장이 열린다. 네.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코스피 가면 코스닥 못 가고 뭐 코스닥 가면 코스피 못 가고 이런 맞아요. 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장이 열릴 때는요. 양쪽이 다 가요. 그러니까 약간 시차를 두고 너가 갔다 오늘은 내가 갔다 다음은 네가 갔다 내가 갔다, 이런 식으로 끌고 올라가는 게 가장 큰 시장이 열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뭐 코스닥 코스피 이게 아니라 언택트 컨택트예요. 컨택트 갔다 언택트 갔다 서로 이끌어주고 조금씩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이거는 바로 큰 시장이 열리겠다는 어떤 그런 촉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 섹터 어느 쪽을 봐야 되나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 같이 보셔야 된다. 이제 좀 더 넓게 보시고 다 같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시장이 열린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대표님 다양한 이벤트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시장 좀 미리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의 전략까지 좀 세워볼게요. 다음 주 증시 캘린더를 좀 알려드리면 네. 일단 6월 8일인 월요일 날에는요. 뉴욕시가 이제 1단계 경제 정상화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정상화 예정이니까 미리 시장은 움직였죠. 사실은 급등 네.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6월 8일 같은 날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가 개최가 예정 중인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번 주에 아주 뭐 자약 바이오 종목들 너무너무 강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나이백이라는 회사는 이때 어떤 주요 기술 어떤 가시화된 기술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나이백이라는 회사가 뭐 코로나19 뭐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뭔가 추가된 내용들을 발표를 한다 그래서 그런지 한번 봐볼 만하다. 아직도 제약바이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이번 주 좋았다. 그리고 6월 10일 날 수요일 날에는요. 넥슨이라는 이제 게임 회사가 피파 모바일 출시를 예정인데 이게 아마 다들 이렇게 반응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하나의 단서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게임주 전반으로 모멘텀이 올 수도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넥슨지티 이번 주에 되게 좋았거든요. 막 상한가도 가고 나왔는데 그런 흐름도 있었다는 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목요일 날 6월 11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어요. 그 옵션 만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선물까지 만기가 있어서 보통 선물 옵션 이렇게 동시 만기일에는요. 뭐 4만 여여간 무슨 춤춘 날이라고 하죠. 좀 약간 변동성이 심수를 부린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변동성이 심수를 부릴지는요. 좀 제가 주 초반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증시를 좀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시 옵션 선물하고 옵션 동시 만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12일날 금요일날에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코스닥과 코스피 정기 변경 그러니까 코스닥 150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종목 변기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도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지만 역시 모멘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